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승균입니다. 이번에는 2007년도에 안양에서 발생했던 어린이, 그 귀한 어린이 우예술과 이혜진 양 두 어린이 실종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는데, 이 사건도 역시 결론은 범인 정성진을 그 3년 전에 있었던 군포의 정모 여인 실종 사건의 용의자로 이 정성현이가 올라 있었습니다. 그때 그 정모 여인 사건을 심층 수사를 해서 검거해가지고 구속을 했었으면은 그 귀한 어린이, 두 어린이 생명을 구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라는 아쉬움에서 말씀드립니다. 미리 말씀드리기 전에 그 당시에 경찰 수사가 미진했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2004년 7월 어느 날 군포경찰서에 가정주부가 직장에 밤에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실종신고가 접수됩니다. 실종신고를 받은 경찰은 그 실종된 정모 여인의 핸드폰을 확인한 결과 마지막 통화자가 정모 씨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경찰은 그 정모 씨를 며칠 만에 신병을 확보한 결과 그는 정모 여인과 마지막 통화했던 사실을 인정합니다. 통화한 이유는 자기는 대리기사인데 전화가 와서 어디로 차를 대라. 그래서 그 자기가 운전하는 택시를 가지고 가서 그 여인을 집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어디 내려달라 해서 내려줬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유일한 마지막 실종된 정모 여인과 통화한 사람이기 때문에 경찰은 그 정모 씨에 대해서 집중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전과도 조사해보고 여러 방면으로 정모 씨가 가지고 있던 핸드폰 내역 중에 통화자들 모두를 들추어서 조사를 하고 했지만은 뚜렷하게 정모 씨를 신병을 확보해서 집중 추궁할 만한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로 경기도경에 데려와서 거짓말 탐지기를 대본 결과 그는 거짓 반응이 나왔습니다. 즉,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기계적 반응입니다. 이 기계적 반응은 수사하는 형사들에게 심증만 줄 뿐이지 그 허언 탐지, 즉 거짓말 탐지기 자료가 법정에서 증거 능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경찰은 이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심증을 갖게 됨으로써 그 사람에 대해서 정성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물론 집에 가서 수사도 해보고 여러 가능한 범위대로 다 조사를 했습니다만은 정성현은 끝끝 부인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방면하고 사건이 유야무야하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2007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 안양의 초등학교 어린이 두 아이가 한꺼번에 실종됩니다. 실종 신고를 받고 안양서에서 집중 조사를 하게 되고 또 경기도경에서도 나가서 같이 조사를 하게 되고 수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각 방면, 여기서 이 수사란 종합적으로 단순한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모든 분야를 다 조사를 하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가운데 이게 미제 사건으로 넘어가는 듯 합니다. 그러다가 해를 넘겨서 2008년, 그러니까 불과 2007년 12월 크리스마스 때 실종됐기 때문에 얼마 안 되죠. 2008년 3월 달에 뜻밖에도 수원 권선구 호매실동이라고 하는 데서 예비군들이 훈련을 하게 됩니다. 훈련에 참여했던 예비군 중 한 사람이 움푹 파인 개울 쪽에, 물이 없는 개울 쪽에서 사람의 시신 일부가 땅 위에 노출된 것을 확인합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은 그 시신을 발굴한 결과 온전한 몸체가 아니라 토막낸 일부였습니다. 또 시신 크기를 봐서 어린이의 토막 사체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안양 실종 사건과 관계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급히 국과수에 보내서 유전자를 검사를 해보니까 실종 신고된 한 아이의 유전자와 똑같았습니다. 다시 그 순간부터 이제 수사는 활기를 띠고 그동안에 시신이 없기 때문에 수사가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가 급격히 이제 수사진이 보강이 되고 이 경찰청에서도 본청에서도 또 언론에서도 대거 관심을 보이기 시작함으로써 이 수사가 급진전을 하게 됩니다. 이 시신이 안양에서 실종됐는데 여기 와서 수원에 와 있다면 이 운반을 반드시 차량 소지자가 운반을 했겠다 생각해서 물론 뭐 일일이 다 이 수사 내용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은 혹시 렌트카를 이용했을 수 있지 않냐 렌트카 업체도 조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뜻밖의 한 렌트카 회사에 당시 아이들이 실종됐던 그날 12월 25일 소나타 한 대를 렌트해가지고 그 이튿날 12월 26일 날 반납한 사람을 찾게 됩니다. 정성현이죠. 정성현이를 이제 데려다 수사하게 됩니다. 물론 부인하죠. 자기는 렌트를 해서 필요한 데 쓰고 바로 반납했다.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정성현이에 대한 여러 상황을 분석해 본 결과 소위 용의자로서 심증을 굳히고 정성현이가 렌트에 간 그 차량을 수색하게 됩니다. 트렁크를 열고 거기서 말라비틀어진 혈흔을 채취하게 되죠. 채취한 혈흔을 유전자 분석을 해본 결과 두 아이의 우예슬과 이혜진 양의 혈흔이었던 것을 확인됩니다. 이건 두말할 것이 직접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정성현이는 범인으로서 특정되게 되고 그때부터 정성현이를 집중 조사하게 되지만은 자기가 렌트한 차량에서 두 어린이의 혈흔이 나왔다는 데 대한 정성현이는 더 이상 부인할 수가 없게 되고 실은 자기가 그 렌트한 차를 가지고 운전하고 가다가 두 어린이를 치게 됐다. 쳐서 그들이 쓰러지기 때문에 싣고 병원을 가려다 보니까 죽었더라. 라고, 즉, 교통사고였다. 이건 과실사고였다라고 변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한 아이의, 여기서는 제가 굳이 이름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어디에도 교통사고를 당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계속 고의적으로 유기해서 살인한 걸로 보고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데 결론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한 범인은 그 아이들을 실은 교통사고가 아니고 아들이 귀여워서 자기 차에 태우고 가다가 자꾸 보채 부리기 때문에 죽였다라는 궁색한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볼 때 그렇게 죽여서 시신을 그 홈에 실려서 발견된 아이의 그 뼈에는 톱 자국도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죽여서 내버린다는 것은 그 상식에 안 맞기 때문에 계속 집중한 결과 범인은 자기가 죽여서 토막냈다는 것까지 인정을 하고 자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어린아이의 시신에 대해서는 시화천에도 버리고 어디다 버렸다 계속 부인하게 되죠.
부인하기 때문에 경찰은 구속 시간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10일 동안에 자백을 못 받고 또는 자백 받다 하더라도 이미 검찰의 송치 기한이 박도있기 때문에 송치하고 나서 계속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시간이 촉박하고 그래서 나머지 한 아이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다른 아이의 시신은 3월 24일 날 군자천, 시흥시 군자천이죠. 군자천에서 어느 인부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어린아이의 비록 시신이나마 찾게 됩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정성현이가 이 두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범행을 하기 이전에 3년 전에 그 전화방 도우미로 있던 그 여인을 그 사건을 해결해서 신병을 구속했었으면 두 어린아이가 무사하지 않았었냐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한편 그 전화방 도우미로 일하던 그 정모 여인은 처음에는 자기는 대리운전을 하기 때문에 호출이 와서 실어다 줬을 뿐이라고 했지만은 우예술 양들 사건을 조사하면서 경찰은 강도 높게 그 정모 여인 실종 사건도 추궁하게 이르자 범인은 그때서 자백을 하게 됩니다. 그 여인을 만나서 모 숙박업소에 같이 가서 같이 정을 통하고 나오려는데 그 정여인이 거액을 요구했다는 얘기입니다. 대가로 홧김에 목 졸라서 그 모텔 안에서 죽여가지고 시신을 어떻게 운반했느냐 라고 물는 데 대해서는 미리 모텔 관리실에 있는 관리인한테 지금 자기 일행이 술에 취해가지고 쓰러졌는데 천상 내가 업고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미리 안내인한테 얘기를 하고 자기가 이미 죽어있는 시신을 술에 취해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걸로 가장을 해서 업고 나옵니다. 나와서 자기가 운전했던 차에 태우고 안양시 모 야산에 갖다 매장을 하게 됐죠. 물론 그 시신도 나중에 찾게 됩니다. 그 사건을 이 경찰에서 심도 있게 수사를 했었으면 참 이런 귀한 어린아이들 생명을 구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 당시 수사 능력의 한계가 있었지 않겠느냐. 즉 말씀드렸듯이 경찰은 선증후포 먼저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용의자를 검거해서 수집된 증거를 근거로 조사를 해서 범인으로 특정지어서 구속해서 송치해야 된다.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게 하나의 관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또는 방증 증거가 없어서 이 정성현이를 풀어줬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수사 환경이 엄청 좋아지고 또 경찰에서도 과학 수사 기반을 튼튼히 해서 과거 2000년도 초반에 비해서 강력 사건이 약 60%가 줄었다 합니다. 그만큼 사회 기반도 좋아지고 해서 강력 사건은 줄었지만은 반대로 그 사기, 보험 사기나 또는 아시다시피 보이스피싱이라든가 통신을 이용한 범죄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다음에는 최근에도 많이 그런 일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지만 보험과 관련된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